이 사연은 서울 어느 조용한 동네에 사시는 73 노인분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2월의 어느 날, 김성현 씨는 큰아들 지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성현 씨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지훈의 연락이 유독 잦았거든요. 성현 씨는 눈가에 주름을 더 깊게 새기며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집에 한번 들르세요. 혜진이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보쌈 해놓는다고 하네요. 지팡이를 짚은 채 버스에서 내린 성현 씨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게 솟은 회색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가며 성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혜진이 긴장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과도하게 친절한 태도로 아버지의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지요. 평소보다 더 공손한 태도가 성현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지훈의 말에 성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보쌈과 막걸리가 차려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보험 서류가 성현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서류는 이미 작성된 상태였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밥은 먹었니? 식탁에 앉자 혜진이 서둘러 보쌈을 접시에 담아 성현 씨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성현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지훈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연세가 있으시니 건강 챙기셔야죠. 지훈의 말에 성현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지훈은 건강 이야기를 꺼내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때마다 성현 씨는 웃으며 나중에 생각해보자며 넘겼죠. 오늘도 지훈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보험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괜찮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성현 씨의 단호한 대답에 지훈과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막걸리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부부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성현 씨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집 대출 이야기, 아이들 교육비 이야기를 하며 간접적으로 돈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혜진은 과하게 웃으며 보쌈을 권했고 성현 씨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화에 응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맛있구나, 혜진아. 성현 씨가 보쌈을 맛있게 먹는 척하며 칭찬했습니다. 혜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지우는 보험 서류를 슬쩍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알아본 실버보험인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좋대요. 병원비도 보장해주고. 성현 씨는 말없이 보쌈을 씹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최근 몇 달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잦아진 지훈의 연락, 항상 보험 이야기로 끝나는 대화, 그리고 오늘 지훈 부부의 이상한 태도까지. 뭔가 이상해. 성현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 다시 막걸리를 권했지만 그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는 그의 외로움을 아들이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성현 씨는 표정을 감추고
지훈 부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혜진의 불안한 눈빛, 지훈의 과도한 친절함. 모든 것이 어색했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성현 씨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술 한 잔 더 하세요. 지훈이 막걸리를 권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현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성현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둘째 아들 진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던 아들이었기에 성현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성현 씨는 지훈과 혜진의 시선을 의식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네 집에 있다. 왜? 수화기 너머로 진수의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버지 보험 수령자가 큰형 이름으로 위조 변경됐어요. 제가 보험사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확인했는데 서명이 위조됐대요. 아버지, 거기서 뭐라도 드시지 마세요. 성현 씨의 손가락이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식탁 위 막걸리 잔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입에 대지 않은 잔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죠.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훈의 잦은 전화, 갑작스러운 식사 초대, 보험 가입 권유, 혜진의 떨리는 손길,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알았다. 나중에 통화하자. 성현 씨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뎌온 그였습니다. 이 상황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진수다. 그냥 안부 전화였어. 성현 씨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보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는구나.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넘겨야 했습니다. 아버지, 막걸리 더 드세요. 혜진이 다시 잔을 권했습니다. 성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에 대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기대와 초조함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맛있구나. 오랜만에 먹으니 더 맛있네. 성현 씨의 말에 지훈 부부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현 씨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50년간 몫으로 일했던 단단한 소나기의 힘이 지팡이에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이 보험 한번 보세요.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도 있고. 지훈이 다시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는 척하며 그는 시선을 내렸고 그 순간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지팡이를 들어올려 지훈의 무릎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지훈의 비명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고 혜진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막걸리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깨지며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지? 성현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통증에 일그러진 얼굴로 부정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성현 씨는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졌고 식기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내가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 눈빛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야. 성현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그 모습은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73년의 세월이 그에게 지혜와 단단함을 주었습니다. 혜진아, 내 남편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시아버지가 죽으면 보험금이 입금된다고? 그걸로 대출 갚으려고 했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혜진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성현 씨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붙잡고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성현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정말 오해예요. 지훈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성현 씨는 이미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성현 씨는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아파트 단지를 나와 성현 씨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성현 씨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뭐 드셨어요? 괜찮다. 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너도 거기로 와라. 전화를 끊고 성현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살아야 복수한다. 성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성현 씨는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혹시 모를 독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받았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성현 씨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혹시 모를 독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진행했고 성현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깊은 상처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진수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성현 씨를 보자마자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성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전화 덕분에 살았다. 진수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흔적이었습니다.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형이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진수를 보며 성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벌어진 이런 상황이 그저 슬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험건은 어떻게 알게 됐니?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설명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 아버지 보험사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계약 변경 서류를 보게 됐대요. 서명이 이상해서 연락한 거예요. 형이 최근에 사업에 큰 손해를 봤다는 소문이 있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성현 씨는 모든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막걸리에 무엇을 탔는지, 보험 수령자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지훈 부부의 이상한 행동까지.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성현 씨의 집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선생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경찰의 질문에 성현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제가 대신 갈게요. 성현 씨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내 아들이니까. 병원에서 나와 경찰차에 오른 성현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가족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성현 씨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성현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성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의 놀란 얼굴이 보였고 뒤에는 무릎을 붙잡고 있는 지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식사 자리가 그대로였고 바닥에는 깨진 막걸리 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왜 그랬니? 성현 씨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성현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지훈의 말을 끊으며 성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혜진아, 저 막걸리 한 잔 따라봐. 혜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성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따라봐. 독이 아니면 괜찮지. 성현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혜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오해라니까요. 성현 씨는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럼 너라도 마셔봐. 내 아내가 따라준 막걸리를. 지훈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막걸리 잔과 병을 압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뭐 하는 거야? 못하겠어요, 여보.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성현 씨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련된 인내심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이 사업에 실패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 직전이었다는 사실,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는 계획, 그리고 막걸리에 수면제와 근육, 이완제를 섞어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지우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혜진의 증언과 압수된 막걸리에서 검출된 약물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지훈과 혜진을 체포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정말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혜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경찰차로 끌려가며 지훈이 소리쳤지만 성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경찰차의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수가 그의 곁에 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죠. 성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야겠다. 검사 결과도 봐야 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성현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해치려 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흰 병실의 침대에 누운 성현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다행히 아무 독성 물질도 섭취하지 않았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출근하고 또 누군가는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성현 씨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진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담긴 보온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 나이에 뭐가 더 문제겠니? 진수는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였어요. 맛은 없겠지만. 성현 씨는 진수가 건넨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간이 약간 짰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정성이 담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맛있구나.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성현 씨 곁에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형이랑 형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성현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이래. 보험 사기에 살인미수, 중범죄지. 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성현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형이 선택한 거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형과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형의 사업이 어려운 걸 알았더라면, 그랬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성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성현 씨, 좀 괜찮으신가요?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성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압수한 막걸리에서 수면제와 근육 이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마셨다면 경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됐을 겁니다. 성현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보험 수령자 변경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이 확실해요.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서류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성현 씨의 서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분명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김지훈 씨와 박혜진 씨 모두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재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성현 씨는 묵묵히 경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경찰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진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고 성현 씨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둘 다 말을 잊은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수의 질문에 성현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내 집으로.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절차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성현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낡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방도 남는데. 성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여기가 편하다. 진수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현 씨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훈과 진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웃고 있는 성현 씨와 그의 아내. 행복했던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성현 씨의 중얼거림에 진수는 차를 들고 와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황혼의 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진수야, 내 아버지. 내일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 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성현 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할 거다. 다음 날 성현 씨와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성현 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장남인 김지훈 씨는 법적 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확실하신가요? 성현 씨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변호사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정리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차남인 김진수 씨에게 상속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하지 마라. 이건 내 결정이다. 성현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낙엽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성현 씨는 걸음을 멈추고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형은 이미 자기 선택을 했다. 나도 내 선택을 한 것뿐이다.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성현 씨는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지.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성현 씨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훈과 혜진의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진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지훈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진수의 물음에 성현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와서 무너질 나이도 아니고. 법원 앞에 도착하자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아들 부부, 아버지 살해 시도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진수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성현 씨에게 쏠렸고 그는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수갑을 찬 지훈과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성현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사는 혐의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막걸리에 섞인 약물의 성분과 양, 보험금 사기 시도,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 과정까지 모든 증거가 지훈 부부에게 불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지훈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피고인 김지훈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고인 박혜진은 혐의를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부부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성현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진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피고인 김지훈, 귀하의 입장을 직접 밝혀주시겠습니까? 판사의 요청에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훈의 말에 혜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혜진, 귀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함께 계획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많아지자 시아버지의 보험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고 지훈은 격분한 표정으로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혼자 한 짓이라고.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법정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성현 씨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법의학 전문가, 보험회사 직원 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모든 증언은 지훈 부부에게 불리했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현 씨가 증인으로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성현 씨는 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김성현 씨,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이상한 태도, 진수의 전화, 막걸리에 대한 의심,
그리고 지팡이로 지훈을 제압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